이 미시경제학도 그렇고 거시도 뭐 국경도 때로는 이 미분적인 요소를 가끔 요청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경제학 그리고 우리는 일단 미시경제학을 공부를 진행합니다. 미시경제학을 시작을 하시게 될 텐데 이 미시경제학이라는 개념 자체는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다른 나라도 그렇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 집에 돈이 뭐 지금 용돈 좀 받고 다니시죠? 얼마 정도? 월 한 2천 정도 받으셔? 예. 만약에 용돈이 월 한 3억, 4억 되면 쓰기 힘들어요. 자유롭게 쓰면 됩니다. 그쵸? 월 용돈이 2억, 3억. 와, 진짜 꿈 같네. 그 정도의 용돈이라면은 내가 무언가 소비를 할 때 따지질 않습니다. 궁금하면 사면 돼요. 궁금하면 사버리면 되고, 뭐, 아니, 진짜 나는 진짜 관심이 없는데? 그럼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유, 예산, 재원이 굉장히 많다면 경제학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경제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필요한 이유는 용돈이 모자라거든. 그래서 용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돈이 지금 줄어들 때 본인에게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을 정도로 제품을 구매하면은 만족도가 이제 뛰어넘을 것이냐. 그게 넘으면 물건을 사는 것이고, 넘지 못하면 물건을 못 사는 거예요. 따라서 일단 대부분의 가계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요즘에 뭐 재난지원금 어쩌네 저쩌네 하느라고 지금 쪼들려 못 살죠. 그죠? 이 세 개의 주체, 이게 미시경제학을 구성을 해요. 소비자, 가계라고 하자, 가계.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가계는 기업에게는 소비자가 되는 것이고, 또는 또 가계는 기업에게는 노동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은 굉장히 끈끈하게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고요. 자, 가계 입장에서는 기업이 나의 일터가 되기도 하고, 이 기업이라는 것이 본인에게는 그냥 물건을 팔아주는 상대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미시경제학에서 제일 중요도가 높은 두 큰 줄기는 바로 이제 가계, 소비자, 그리고 이제 기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은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자, 약어들이 반복될 테니 익숙해지실 거예요. 유틸리티, 효용이라고 불러요. 효용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목적을 이렇게 잡습니다. 맥스, 극대화시키겠다. 효용을 극대화시키겠다. 이렇게 목적을 잡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소비를 할 때 분명히 아무렇게나 소비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내가 효용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항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나는 이제 지금 그 당장 목이 말라서 콜라를 먹고 싶은데 콜라를 먹으면은 이제 밥 사 먹을 돈이 없어. 그럼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너무 더워서 콜라를 사 먹었을 때 지금 나에게 점심에 배정된 이 예산으로 어쨌든 목을 축이는 쪽을 선택할 것이냐. 근데 그것만 먹으면은 잠깐 배 불룩하고 배고프잖아, 그지? 그러지 말고 뭐 햄버거 같은 걸 하나 사서 배를 채우고 목마름을 참을 것이냐.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돈이 예산이 넉넉치 않으니까. 따라서 맥스 유 좋다. 맥스 유 좋은데 우리가 서브젝트 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제약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뭐 아주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서브젝트 투, 요거 이제 제약이라고 하는데 주어져 있는 본인의 제약이 사실은 넉넉하고 여유 있진 않다라는 거죠. 자, 약어를 아직 쓰진 않겠습니다. 예산이에요, 예산. 본인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넉넉치 않기 때문에 그 와중에 콜라를 먹어야 될지, 콜라를 먹어야 할지, 또는 햄버거를 사 먹어야 할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화가 있겠죠. 뭐 콜라, 뭐 햄버거뿐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식사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존재해요. 초코바를 사 먹을까 고민도 할 것이고. 자, 다양한 소비들 중에서 주어진 예산 내에서 내가 가장 만족감을 극대로 누리려면은 어떤 소비를 하는 것이 최선일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이 예산이라는 부분이 이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자면 소득이라는 부분이 본인에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예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나의 월급, 용돈.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 제품의 가격도 너무 중요해요. 콜라가 100만 원이고 햄버거가 1,000원이야. 아, 그럼 햄버거 먹어야지. 그지? 근데 같은 가격이에요. 고민 좀 해봐야죠.
어느 쪽을 먹었을 때 내가 효용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지 그거 고민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일단은 이 제품의 가격과 소득이라는 예산 내에서 나의 효용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따지려면은 우리가 미분이라는 방법을 써야 된다고 해요. 미분이라는 개념은 이와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콜라를 하나 내가 소비하게 되면 나의 효용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이게 미분이에요. 콜라가 살짝 본인에게 소비의 증가로 다가올 때 나의 효용값은 어떤 수치만큼 상승할 것인가? 이거 기호화시키면 이래요. X가 아주 미세하게 증가할 때 콜라죠? 나의 유틸리티는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그러니까 문제에서 효용함수를 준다는 거예요. X와 Y로 구조가 설정되어 있는 이 사람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관, 그걸 줍니다. 그거를 주면은 계산이 가능해요. 계산이 가능하고 이것도 DY분의 D, U도 계산 가능합니다. 감은 오죠? 어느 쪽을 선택하면 되는 거야? 가격이 똑같으면 큰 값을 갖는 쪽. 그래서 물론 아쉽죠. 목이 축여졌지만 배는 고프고 배는 고프지만 목은 더 마르고 아쉽지만 그 와중에 한정적인 희소되어 있는 재원 중에서 어떤 소비를 해야지 내가 가장 효용이 높아질지를 그걸 찾는 것이 바로 미시경제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가게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기업도 고민합니다. 기업은 뭐 하는 집단이에요? 뭐 하는 집단? 사회에 이바지하는 집단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이제 기업의 목표는 항상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윤을 극대화시켜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윤 하면은 기호를 파이라는 기호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제 생산을 몇 개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따라서 얘도 저울질이에요. 요건 이제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합시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증대시키려면은 내가 더 만들어야 되나 덜 만들어야 되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장님이 상무님 간부들 부장님 모아놓고 회의를 해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한 200개 정도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지 않은가? 네, 회장님. 하나 더 팔면은 우리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하지? 자, 일반적으로 생산량을 우리는 이제 Q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나 더 팔면은 우리가 얼마 더 벌지? 얼마 더 벌지?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하지? 하나 더 팔면 DQ분의 D 매출액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지금 현재 한 100만 원 정도가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하나 더 팔면 비용은 또 얼마나 증가하지? 물어볼 수 있죠. 그지? 네, 비용은 90만 원이 증가합니다. 그럼 회장님 성격 세신 분이면 재떨이 날아가는 거야. 지금 자네들은 지금 월급을 그냥 서비스 공짜로 받고 계신가? 왜 생산량을 진작 증가시키지 않았지? 이해하셨어요? 따라서 기업 역시 마찬가지로 이 미분이라는 테크닉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매출액이 지금 하나 더 늘리면은 100만 원이 증가하고 하나 더 생산량을 증대시키는데 90만 원이 든다면 하나 만들어서 팔았어야지. 그럼 10만 원 더 벌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려면은 또 미분이라는 방식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학에서 미분이 차지하는 이 포지션은 굉장히 커요. 이제 미시경제학이 좀 커요. 거시경제학은 좀 더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어떤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미시경제학이 좀 큽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장에서 무슨 상무님 이하 부장급으로 회장님과 한 자리에 모였다. 이렇게 줄글로 물어보지 않는다고. 수식으로 물어봐요. 이윤식을 줍니다. 이윤식을 주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지금? D, Q분의 D, 파이가 양수냐, 음수냐 그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양수면 재떨이 날아가는 거고 음수면은 컵 같은 거 날아가는 거야. 왜 음수면 컵이 날아가요? 생산량을 줄이시지 그러면. 이게 90만 원이고 이게 100만 원이야. 그러면 이것도 이제 재떨이가 손에 안 잡히면 컵이 날아가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이 만들고 있는 거잖아. 그럼 지금 줄여야지. 생산량을 줄이면 비용이 100만 원이 줄고
생산량을 줄이면 매출도 줄지만 90만 원 줄어요. 그러면 줄여서 10만 원 더 벌어야지.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기업과 가계라는 굉장히 중요한 두 주체 기준, 둘 다 미분이라는 테크닉을 달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는 계산 문제도 요즘 꾸물꾸물 많이 나오고요. 개념 문제도 나오는데, 아니 그러면 미분은 수학이니까 개념 문제를 풀 때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공부하면 되겠네요? 아니, 안 그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줄글로 정오를 가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름이 있죠? 나중에 이제 익숙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미분했을 때 매출액이 변화하는 요 전체를 보고 우리는 한계라는 단어를 써요. 한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회장님이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 거야. 지금 생산량 기준 한계 매출액이 얼마인가? 한계요. 한계라면은 요거 변화하는 고감만 물어보셨네. 100만 원이요. 얘는 한계 비용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한계 비용은 얼마인가? 90만 원이요. 그러니까 즉 이 마지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마지널, 한계라는 개념. 자, 그거를 줄글로 바꿔서 물어봤다고. 현재 기업은 한계 비용이 한계 매출액, 한계 수입 그거보다 크다. 따라서 기업은 현재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 바로 확인되시죠? 맞아요, 틀려요? 응? 나도 지금 말하고 까먹었어. 어떻게 지금 말했는지. 비용이 더 크다고 했죠? 한계 쪽이. 그럼 틀린 거예요. 줄여야 된다. 그럼 그거 하나 선지하고 요거 X 하나 쳐놓고 나머지에서 선지 가리고 점수 따가고. 예.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말 문제를 풀었을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작업이 돼요. 그러면 말 문제만 모아놓고 연습해야 되겠네? 아니요. 더 헷갈려. 수식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말을 읽으시면서, 글을 읽으시면서 요런 이제 수식하고 모순이네? 요거 틀렸겠다. 요거는 딱 맞아 떨어지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지 비약적으로 말 문제에 대한 대처가 엄청 빨라지지. 말 문제만 싹 한 3,000개 정도 모아놓고 아침에 막 눈 뜨고 읽어보고 뭐 버스에서 읽어보고 뭐 자다가 막 갑자기 번뜩 일어나서 읽어보시고 아니야. 그렇게 공부를 못 한다고. 공부량은 줄어들어야 돼요. 점점 줄어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미분, 중요하구나. 이제 인식을 했습니다. 미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구나. 그렇다면 또 주체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가게하고 기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막 기업이 뭐 엄청 힘이 세요. 그러니까 휴대폰 통신사가 하나밖에 없어. 우리나라에 독점이라고 합니다. 모노폴리. 자, 독점 기업 하나만 존재하면 우리 휴대폰 요금 지금처럼 해서는 이용 못해요. 그러니까 한 달에 40? 50? 그렇게 내야 될 수도 있어. 지금도 비싸죠? 지금도 그놈의 요금제가 참 지금도 헷갈려 죽겠어. 이거 헷갈리는 것도 헷갈리는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억울해 죽겠어요. 전화 안 써. 인터넷만 거의 써요, 요즘에. 그렇잖아. 카카오톡 쓰고 뭐 물론 이제 편리함은 많죠. 금융이라든지 편리함. 아니 근데 그게 뭐야? 데이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전화 안 하죠, 별로. 문자도 별로 안 와요. 문자 맨날 스팸만 오더라고. 주식 단타 뭐 이런 맨날 이런 것만 와. 근데 요금 낸다고요. 3개밖에 없으니까 내야지 어떻게. 그치? 우리나라의 통신사가 10개? 아마 그렇게 비싸지 않았을 거예요. 별정 통신사는 좀 싸죠, 지금. 그치? 약간 좀 이제 마이너 통신사 이제 물론 이제 회선을 이제 메이저를 빌리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싼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기업이 하나밖에 없으면 가게가 너무 힘들어. 왜? 이게 비싸거든. 그럼 정부가 컨트롤 해야죠. 그죠? 자, 물론 정부가 손을 본격적으로 대기 시작하는 이런 일련의 내용들은 이제 거시 쪽에서 조금 더 많이 다루시게 될 텐데, 이제,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거 가게 쪽이 너무 가난하다. 손 대야 돼요. 정부 쪽이, 기업 쪽이 너무 뭐 오만방자하게 막 독점력이 너무 세. 그럼 손 대야 돼요. 그래서 여기 기업이라는 주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계와 이제 기업이 왜 적혀? 정부지, 정부. 그지? 정부라는 주체가 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계와 그리고 이제 기업, 유기적인 관계를 갖죠. 노동자이기도 하고, 또 이제 소비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끈끈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돈 적당히 벌면은 조세를 걷어가게 될 것이고, 그지? 조세를 걷어가게 될 것이고, 또, 좀 힘드네? 생활이 좀 힘드시네? 그러면은 이제 보조금을 반대로 지급해 주기도 하고, 네,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정부하고 기업 역시 마찬가지로 끈끈하게 연결이 될 것입니다. 필연적이죠? 굉장히 강해야 되겠지. 왜? 야, 너네 돈 그렇게 많이 받으면 어떡해? 조세 등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또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을 재원을 확보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돈 받으면 어떡하니 네. 아유 참 알았어 보조금 줄 테니까 가격 좀 낮춰 이런 경우도 있고요. 명령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너 가격 이거 이상 받지 마. 가격 상한을 정해버려요. 통신비가 30만 원이 뭐니 10만 원까지 한도 줄 테니까 그 밑에서 장사해. 이런 것들도 실제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제 문제는 정부가 손만 댔다 하면은 비효율이 생겨요. 이 경제학에서 효율성이라는 거하고 분배의 형평성이라는 말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분배의 형평성이 뭐 엄청 뭐 기업적으로 너무 쏠리는 소득의 뭐 불균형이 생긴다고 해도 되게 효율적일 수는 있어요. 이 사회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를 모조리 창출한다라는 말, 효율성. 너무 이쪽이 좀 많이 챙기셨다. 이쪽이 바로 이제 형평성, 분배의 형평성. 조금 달라요. 정부는 둘 다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손을 댔기 때문에 기업들이 갑자기 풀이 죽었어요. 조세를 내래요. 그랬더니 이제 뭐 정부 때문에 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 뭐 책임져. 뭐 그러고 있어. 그래서 일을 좀 열심히 안 해. 근데 그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너네 독점 기업 너무 벌잖아. 저기 소비자들한테 좀 전달해주자. 그런 목표가 달성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주체가 미시경제학을 이루고 있어요. 자, 물론 테마별로 조금 뭐 이 카테고리가 좀 아닌 벗어나는 내용들도 조금은 존재할 수가 있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이 세 개의 주체에 의해서 이 미시경제학은 회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제 막 연결하면서 막 배우진 않아요. 이제 가계 쪽에 대해서 실컷 배우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기업 쪽에 대해서 또 이래저래 실컷 배우면 되고, 그러는 중 정부가 또 하는 행동을 이제 추가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론들을 정리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재난지원금급이라면 거시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여러분들 기초생활수급자분들한테 돈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미시적으로 또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문제지. 그 돈을 정부한테 받았을 때 소비자는 과연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미분을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분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제는 이 미분 쪽에 이제 좀 수학적인 재미없는 이런 이야기를 진행할 텐데 중요한 이유는 확실히 머릿속에 와닿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시험장에서 줄글 또는 시험장에서 계산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인 미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충분히 필기를 하시고 싶으신 부분들은 필기를 하세요. 뭐 교과서에 이거 없는데 하는 건 필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교과서에 있으면은 필기보다는 듣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지금 판서하면서 무슨 필기 노트를 만들려고 판서하는 게 아니고요. 요 순서대로 하면서 유닛을 꺼내서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뭐 1 이거, 뭐 2 이거 이런 식으로 강의 진행 안 해요. 그냥 그 중요한 흐름만 잡아서 공부를 할 거라고. 자, 두 번째 페이지를 봐주시면 이제 팁박스를 보세요. 시장의 경제적 자원은 제한적이다. 아마 읽히실 거예요. 지금 스토리를 통해.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무한까지는 아니라도 이제 충분히 그거 이상이라는 거죠. 따라서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콜라냐, 또 햄버거냐, 아니면 돈이 조금 더 많더라도 콜라 2개의 햄버거 3개냐, 콜라 3개의 햄버거 2개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소비자의 효용 등을 수식화할 수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지 베스트입니다라는 정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분 개념 없이는 이 돈, 주어진 예산 내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지 베스트이냐 요거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 미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운데, 자, 기본 미분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미분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목적식이 있어요. 목적식이 제가 지금은 여기에서 이제 효용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조금 더 와닿지만 좀 더 일반화시키자면은 이제 미분의 세계에서는 보통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봤지. 결과값을 보통 y로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x를 보통은 이제 변수로 나타내면서 x가 바뀔 때 y라는 값이 어떤 식으로 움직입니까? 라는 거를 어릴 때 그래도 포기하기 직전에 많이 봤어, 그지? 근데 여기 이제 x라는 것이 이제 변수라고 하고 이쪽을 이제 목적식이라고 하면은 그런 용어가 필요한 건 아닌데요. 구태여 어릴 땐 이렇게 배웠다고. 이쪽이 결과값을 바꾸는 원인 변수. 이것도 이제 움직이는 값이기 때문에 얘는 뭐 결과 변수, 종속 변수 이렇게 배웠다고.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이제 미시경제학 들어가면은 뻔하거든요. 효용, 재화. 관계식이 굉장히 뻔하죠. 그래서 자,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바꿔보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상수가 붙고요. 여기에 알파 승 하게 되면은 모든 형식의 수식을 커버합니다. 이렇게 생긴 게 여러 개 있어도 방식은 똑같으니까 하나만 하면 되죠. 그죠? 현재 지금 앞에 상수 A가 있고 그리고 알파 승이라고 적혀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부터 미분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 이거는 뭐 기계적으로 가셔야 되는데 내가 알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기 이제 햄버거 나의 효용. 햄버거가 미세하게 증가하면은 나의 효용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요거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수식을 x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부 다 미분했다. x로 전부 다 미분을 해버렸다. 그래서 x로 전미분할 때 요게 증가하는 것도 계산을 할 거고 x로 이제 미분할 때 요 값 자체가 증가하는 것도 수식으로 나타낼 것인데요. x가 증가할 때 이게 증가하는 부분은 이렇게 기호화시키면 끝. 왜냐면 함수를 오른쪽에서 진행할 거지. 요 dx분의 dy는 놔두면 되잖아. 그치? 그리고 이거는 공식이 있습니다. 수학자들이 만들어 놨어요. 알파라는 지수가 양수가 될 수도 있고요. 음수가 될 수도 있고 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상관없어요. 어떤 값이 되건 알파를 앞으로 빼줘요. 알파를 앞으로 빼주고 상수는 그냥 적습니다. 왜? 이게 2면은 변환값 곱하기 2, 3이면 변환값 곱하기 3일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상수 그냥 적으면 돼요. 그리고 알파에 무조건 마이너스 1을 해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지금 그 뭐 루트가 씌워져 있으면 우리가 그걸 풀었을 때는 2분의 1승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거 미분해 보자고. 루트 x y는 루트 x를 미분해 보자. 꼴도 보기 싫죠? x에 2분의 1승으로 바꿔주시면요 미분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dx분의 dy가 궁금해요. x가 증가할 때 과연 y는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2분의 1을 앞으로 빼줍니다. 2분의 1을 무작정 일단 앞으로 빼주시면 되고 그리고 상수 1이죠. 뭐 적으나 많아죠. 여기다가 2분의 1승에 마이너스 1을 해줘요. 그러면 2분의 1 x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죠. 어떤 수의 마이너스 승은 그 분자와 분모의 위치를 바꿀 때 마이너스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수의 마이너스 1승 하면은 그건 x분의 1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요거 최종 정리하자. 2분의 1 곱하기 자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참 실수 유발시키기 쉽거든요. 마이너스를 지우면 위치를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x 2분의 1승분의 1 좀 더 깔끔하게 하고 싶어 2 루트 x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기본이 되는 미분 있죠. 이 미분이 일단은 뭐 복잡하게 미분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기초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미분식 자체는 완전히 내게 돼야 됩니다. 손에 완전히 익혀주세요. 요거는 좀 귀찮네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곤란한 부분이 아마도 인문 강의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히 알아야지 그 다음에 대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인문 강의에 지금 모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가장 기본이 되는 미분에 대해서 보셨어요. 자, 그러면 루트 x 플러스 뭐 x분의 1, 뭐 분수 미분 공부 안 해, 저는. 분수 미분 필요 없어. 그냥 x의 무슨 승, 무슨 제곱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이 공식으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분수 미분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본이 되는 미분은 바로 요 공식대로 적용을 해낼 수 있을 것이냐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도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생소한 것과 어려운 건 달라요. 생소할 수는 있어도 어려운 거는 사실 아직 나오려면 멀었어요. 좀 지나야 돼. 그지? 자, 그래서 기본 미분에 뭐 항이 2개가 있건 3개가 있건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수식, 요건 뭐 적을 필요 없죠? 요건 이제 루트 x 플러스 x분의 1이라고요. x가 바뀌면 이 결과값은 요거 바뀌는 거 플러스 이거 바뀌는 거 아닙니까? 각각을 기본 미분 하시면 되니까 뭐 길게 늘어뜨리고 연습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자, 이렇게 첫 번째 기본 미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미분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문제들은 기본 미분만 있어도 풀린다고 해요. 미분을 왜 해야 되겠지? 효용값이 이제 함수로 주어져 있을 때 콜라 증가 시 나의 효용 변화하고 이제 햄버거 증가 시 나의 효용 변화를 저울질하기 위해서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보세요. 요거 이제 아직은 필기 안 해도 돼. 뒤에 나올 거니까. 이게 나의 효용인데 이렇게 생기는 거야. x에 대해서는 0.5, y에 대해서는 0.5 이런 식으로 내가 나의 주관적인 가치관을 설정을 해 두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궁금해요. 자, 요건 이제 dx분의 du라고 하는데 일단은 현재 내가 그 콜라도 가지고 있고 햄버거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나의 상태 기준 콜라가 증가하면은 얼마까지 효용값이 증가할 것인지, 햄버거가 증가하면은 얼마만큼 나의 효용값이 증가할 것인지 그거 저울질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봐요. 내가 x도 가지고 있고 y도 가지고 있는데 이 햄버거가 그대로인 채로 콜라만 증가하면은 나의 효용이 얼마나 증가할까?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때는 이 기호를 쓸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전미분이라는 것은 주어져 있는 여건상 x 때문에 바뀔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싸그리 미분해야 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은 y가 마치 상수처럼 그대로일 때 x만 늘면은 나의 효용이 얼마나 커지지? 두 번째, x가 상수처럼 고정되어 있을 때 y만 늘면 나의 효용이 얼마나 커지지? 그 두 개가 궁금하다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편향되었다. 바이아스. 이런 표현이 있죠? 편향되었다. 편미분을 써요. 정석적으로 하면 뭐 수학자들은 뭐 이런 식으로 기호를 돌려야 된다고 하는데 뭐 칠판에는 보통 이렇게 쓰는 게 좀 이쁘더라고.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변수가 많거든. 이게 목적식이고요. 변수가 많은데 요거 빼고 나머지는 상수인 것처럼 미분 진행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거 빼고 나머지는 상수처럼 갑시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요것만 변수 취급하고 미분하시라고요? 그러면 0.5가 앞으로 나오고 그대로 또 x 한번 적고 여기서 얼마 빼? 1. 그죠? 1 빼라 그랬지. 마이너스 0.5 됐습니까? 뭐라고요? 상수 취급하라고? 그냥 적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테크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콜라냐 사이다냐를 아니지 콜라랑 사이다는 거의 비슷하지 콜라냐 햄버거냐 이거를 고민하게 되겠죠. 그 왼쪽 위에 각주 파란색 글씨를 좀 봐주시면은 미분에는 전미분과 편미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미분하려는 변수가 이제 x라 한다면 x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미분하는 게 전미분. 그렇죠? 그리고 그게 아니고 다른 거는 불변인 채로 나 혼자만 움직였을 때 결과 변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 알고 싶으면은 편미분. 개념은 편미분이 생소해도 계산은 편미분이 더 쉽습니다. 당연하겠죠? 다른 값 변수는 상수 취급하고 그냥 미분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심화를 시켜드린 것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필요할 때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속미분, 겉미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거는 수식 사례 하나를 들고 이야기하면 더 좋은데요. 이제 물론 이제 속미분하고 이제 겉미분은 이제 은어예요. 속미분과 겉미분이라는 말은 은어인데 이제 결과값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수가 루트가 씌워져 있어. 그래서 루트 씌워져 있어도 뭐 미분할 때 문제 없죠. 왜? 2분의 1승하고 공식 쓰면 되잖아요. 또 문제가 있어. 이 안에 x의 제곱 플러스 x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곤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이제 2분의 1승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루트가 씌워진 걸 정리하면은 일단 풀자. x의 제곱 플러스 x 전체의 2분의 1승, 즉 x가 바뀔 때 이 전체 값이 얼마나 늘지에 대해서 계산이 필요해요. 근데 얘를 이제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필요 전제가 있습니다. 자, 전미분이죠. dx분의 dy를 해보려고 하는데 d x의 제곱 플러스 x 전체의 2분의 1승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미분할 때 얘를 공식을 쓸 수는 없어요. 언제 공식을 쓸 수 있냐면은 x의 제곱 플러스 x라는 값 통째로 얘를 미분할 때는 공식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a라고 봤을 때 a로 치환한다는 느낌이랄까? 그때는 미분을 쓸 수 있지만 이 안에 엄연히 x의 제곱도 있고 x도 있고 x 때문에 바뀔 때인데 x로 미분할 때 얘를 통째로 기본 미분처럼 공식을 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꼼수를 부렸습니다. 여기도 이거, 여기도 이거 괜찮아. 델타 값은 분자와 분모의 같은 값을 곱했을 때 전체 크기를 바꾸지 못해요. 이거 무슨 엄청난 기호 같지만 다 곱하기예요, 사실. 곱하기. 이건 뭐 나누기예요. dy분의 dx 나누기야. 따라서 얘는 되겠다. 왜냐하면 이거를 a라고 생각하면 문제 없잖아요. 그지? 요거를 a라고 생각하면은 아주 간단한 기본 미분이 되고 곱하기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셨죠? 그죠? 따라서 이게 요령만 알면 되는구나. 요령만 알면 되는데 자, 이거를 정리하면은 요거 통째로 a라고 생각하고 미분을 해보자. 2분의 1 앞으로 내립니다. 되죠? 그리고 a에 1 빼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러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 뭘 합니까? 곱하기 요거 따로 미분해야 되겠지. 이것도 기본 미분, 이것도 기본 미분이죠. 그죠? 요거 미분하시면은 곱하기 적지 말자. x가 많으니까 이거 2x 하면 되겠다. 2 빼고 1 빼주고 얘는요. 얘는 이거 1 밑으로 내려오고 1에서 1 빼면 0승이잖아. 어떤 수의 0승은 1입니다. 1. 어떤 수의 0승은 1이에요. 그러니까 1. 됐죠? 그죠? 자, 뭐 이거 뭘 정리해? 문제에서 만약에 현재 x값이 10개라고 한다 하면 대입해서 얼마가 바뀝니다 하고 그냥 숫자만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자, 속미분, 겉미분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는데 자, 속미분, 겉미분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러네. 이게 겉미분 같아요. 통째로 그냥 겉에를 미분한 것 같고 이게 이제 속미분인 것 같아요.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거를 또 미분했기 때문에 용어는 필요 없다. 요령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들과 공부하면서 이런 식으로 분자 분모에 무언가를 넣어야 되는 경우가 나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분자 분모에 넣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체화가 되겠죠. 자, 이렇게 속미분과 겉미분이라는 개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이 이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는 문제든 뭐 엄청 쉬운 것도 있고요. 또 엄청 어려운 것도 있어. 막 오늘 공부하면은 막 시험장에서 시험으로 이제 문제로 받을 문제 중에 일부분을 막 내가 막 풀어내고 싶고 막 그런 욕심이 생기는데 안 돼요. 안 돼. 이게 갑자기 되는 과목이 아니야.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됩니다. 자, 합성미분이라는 게 있어요. 합성미분. 합성미분은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식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를 통해서 기억하시면 평생 안 까먹어요. 여기서 말하는 평생은 이제 수험 이후 5년. 뭐 나중에 여러분들 손자들 합성미분 물어본다고 해서 뭐 그때까지는 아니고 자,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박스가 있습니다. 어떤 박스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런 표현 기억나세요?
y는 fx 이런 표현 기억나시죠?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z는 뭐 gx. 그러니까 뭐 둘은 독립적인 함수를 의미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fx라고 하면은 무슨 모양인지 모르죠. x의 제곱인지 x의 루트인지 몰라요. 그냥 x를 변수로 가지고 있는 함수이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 기본적으로 y, z, 이제 k라는 함수는 참 골 때리게 생겼어요. fx 곱하기 g, x라는 형태로 구조가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거의 계산할 때는 안 써요. 거의 계산할 때는 안 쓰고 진짜 혹여라도 가끔 필요하거나 보통 이제 공식들 있죠. 공식들을 여러분들이 뭐 조금이라도 변형시켜야 되는 경우에 가끔 써요. 그러니까 얘는 아주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빼놓고 가기도 또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보세요. 이 길이가 fx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를 gx라고 하자고. 자, 이 박스의 크기가 바로 k 함수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이제 문제에서 이제 궁금한 게 이거예요. x가 증가하면은 k는 얼마나 증가할까? x가 증가하면 k는 얼마나 증가할까? 뭐 대단합니까? fx가 증가할 것이고 gx가 증가하면은 그 곱한 만큼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dx, dk 즉 이 박스가 궁금하게 되는 것인데 이거 잠깐 봐주세요. y는 fx일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프라임 딱 달아. 프라임 달면은 요거는 한 번 미분한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건 dx분의 dy를 말하는데 근데 이렇게도 표현해. f.x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러니 봐요. x가 증가하면은 이 친구는 늘겠죠. 뭐 늘어나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가정을 할 건데요. x가 증가하면 이 친구는 늘어나요. 얼만큼? f.x만큼 증가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f.이라는 것은 요거에 대해서 요거 미분한 함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분한 함수. 그리고 이것도 늘어요. g.x만큼 늘어요. 그쵸? 그럼 사례를 조금 들어볼게요. 물론 정리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고 예컨대 y는 x의 제곱이에요. y는 x의 제곱. f.x는 뭐지? dx분의 dy는 2x예요.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죠? 그치? 이쪽도 봅시다. 뭐 사례를 들어볼게요. z죠. z라는 것은 루트 x라고 합니다. z라는 건 루트 x라고 한다면은 g.x라는 것은 dx분의 dz를 의미하면서 저는 이제 좀 잘하니까 2 루트 x분의 1 그거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그러면 박스는 가로도 늘고 세로도 늘어난다고. 이만큼 늘죠? 그죠? 요거 먼저 보자고요. 요거. 뭘 먼저 해도 상관은 없어요. dx분의 dk는 이 면적을 말합니다. 요만큼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지? 전체 큰 박스에서 작은 박스를 뺀 값이잖아요. 그래서 자 dx분의 dk는 f.x만큼 늘어났습니다. f.x만큼 늘어난 거 곱하기 얼만큼이에요? gx 아닙니까? gx. 그지? gx. 플러스 자 두 번째 이 길이 보자고. 이 길이. 이 길이는 어떻게 돼요? fx 고 원래 길이 곱하기 g.x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요. 여기는 플러스 f.x g.x. 어우 길죠? 하지만 길지만 이 박스가 머릿속에 떠오른다면은 안 될 건 없죠. 이렇게 기억합시다. 두 개로 곱해져 있다면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놔둔 거 플러스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한 거. 근데 뭐 저기 막 인공위성 돌리고 뭐 저기 뭐 일기예보는 좀 안 맞지 원래 그지? 굉장히 뭐 천문학적으로 뭐 나비 효과의 급으로 뭐 어떤 것도 미세한 오차를 놓칠 수 없다라면은 요거 해야 돼요. 요거 해야 돼. 근데 경제학에서 무슨
콜라 곱하기 뭐 햄버거하고 자파 이런 것까지 뭘 해. 필요 없어. 그래서 얘는 경제학이니까 생략합니다. 이렇게 큰데 생략을 한다고요? 근데 x가 바뀐다는 의미 자체는 보이려고 이렇게 제가 크게 드렸지 진짜 조금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바뀌는 거고 사실 이 두 개를 곱한 거는 크진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합성미분이라고 불리웁니다. 합성미분은 지금 칠판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까지만 잘라서 보통 기억해 두시면 된다고 해요. 일단은 그 계산이 혹시라도 좀 어렵게 출제가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요거 세 개 다예요. 미분 테크닉 이거 다야. 뭐 이해? 그래. 뭐 기본 미분은 사실 우리나라에 이해하고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그냥 써. 다 그냥 쓰고 우리도 그냥 그렇게 쓰면 되는 거라고. 속미분, 겉미분이요? 요거 약간 이해를 하면 또 쉽지. 통째로 하나 미분하고 안에 거 미분하는 거잖아. 이거는요. 그림을 통해서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서 그림을 떠올릴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기본 미분 머릿속에 박아두시고 속미분, 겉미분이요. 뭐 바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분자와 분모에 한 번 더 적고 하면 돼요. 합성 미분이요. 이렇게 해야지. 순서 바뀌어도 돼요. 하나 적고 하나 미분한 거 플러스 다른 거 반대로 이거 적고 하나 더 미분한 거. 얘는 생략 없어도 되니까. 이렇게 세 가지 테크닉을 요청합니다. 이제 편미분은 이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제 요게 이제 개념을 정리할 때 필요하면 그때 또 다시 말씀드리는 게 더 기억에 남고 와닿아요. 지금은 이제 편미분이라는 것도 있구나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초반에는 내가 왜 저거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해 두시면은 비약적으로 공부량이 줄어들 수 있는 그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로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로그라는 개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y는 로그 x라고 한다면은 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또 안 날 수도 있는데 뭐 괜찮아 안 나도 여기 있는 숫자가 사실은 어떤 숫자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10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뭐 1이면 좀 곤란하고 뭐 어떤 숫자일지는 알 수가 없는데 경제학에서도 사실 이 로그라는 걸 쓴다고 해요. 로그라는 걸 쓰는데 경제학에서 쓰는 로그의 요 밑에 적혀 있는 숫자는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2라는 숫자가 있어요. 2.7135 뭐 계속 가요. 계속 가는 2라는 변수가 있는데 거의 안 예쁘잖아. 그래서 ln이라는 기호를 씁니다. ln x라는 기호를 쓰게 돼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 로그를 씌운다는 것은 이제 ln 기호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고 이거밖에 안 써요. 이거밖에 안 쓰고 근데 이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비약적으로 다양한 공식 외울 필요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이잖아. 그 로그라는 개념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한번 연습은 해보자. 연습은 해볼 건데 예컨대 어떤 u라는 함수가 x의 알파승 이제 곱하기 이제 y의 베타승 z의 뭐 여기다 하자 여기다 이제 z의 이제 감마 이렇게 지금 함수가 설정되어 있다고 해요. 여기에 ln을 씌운다고 생각해 보자. ln을 씌운다면 이거는 잊어버리셨어도 살리셔야 돼요. 진짜 쓸만하거든 경제학에서. ln을 씌운다면 이쪽은 ln u 하면 그만인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곱하기로 엮여 있는 거 하나하나에 ln을 씌워서 더하기로 바꾸면 되는 거. 예. 안 나잖아 기억 그지? 이제 알았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곱하기로 합니다. ln x의 알파 플러스 ln y의 베타 가만히 있어봐. 이거 위로 올리는 게 낫지 않나? z의 마이너스 감마승 해도 괜찮잖아요. 플러스 ln z의 마이너스 감마. 오케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각각 곱하기로 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플러스로 분리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로그와 관련되어 있었을 때 이제 어떤 수의 지수가 표현되어 있으면은 얘는 앞에 적어도 괜찮아요. 얘도
앞에 적어도 괜찮고 얘도 앞에 적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lnU는 알파 곱하기 lnx 괜찮죠? 그죠? 플러스 베타 곱하기 lny 문제 없죠? 그지? 마이너스잖아, 그지? 분모에 있던 게 사실 여기 이제 z의 마이너스 알파 승인 것처럼 진행한 것이니까, 그지? 마이너스 감마 ln z, 오케이? 문제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ln이라는 기호가 실제로 경작에서 좀 광범위하게 쓰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요거를 먼저 볼게요. 이거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암기의 영역이에요. ln x에 대해서 수많은 수학자들이 고민과 연구를 해봤더니 x로 전미분하면 dx분의 dy 되는 거 아닙니까? dx분의 d ln x를 해보겠다라는 것인데 그게 x분의 1로 나온다는 거예요. x분의 1로 나옵니다. 단 x가 막 플러스 10, 플러스 100 이렇게 클 때까지 딱 맞진 않대요. 딱 맞진 않고 아주 조금 바뀌었을 때, 단 x가 아주 조금 바뀌었을 때, x가 아주 조금 바뀌었을 때. 근데요, 이게 실제로는 이런 표현을 써요. 거의 0에 가까울 때, 그 델타 x 값이 거의 0에 가까울 때 이렇게 미분을 진행했을 때 이제 x분의 1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선의견을 버리셔야 돼. dx분의 d ln x라고 하면은 x분의 1이라면서요. 자, 양변에 dx를 곱해줍니다. 괜찮지? 어차피 좌변, 우변 같은 델타 값을 곱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예, x를 곱한다. 그러면은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야. d ln x는 x분의 dx. 경작에서 엄청 좋아하는 개념이에요. 변수의 변화 u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죠. 물론 곱하기 100 해야지 퍼센트가 나오는 건데 곱하기 100을 안 한 상태에서 이게 100일 때 10이 증가하면 0.1, 10% 증가. 그지? 이런 표현이 경작에서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dlnx라는 개념과 x분의 dx가 동일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인식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참 이제 어차피 안 맞거든. 우리가 엄청 열심히 막 공부해도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경제학에서는 무시합니다. 경제학에서는 큰 수에 대해서도 인정해버려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뭐 과학 뭐 이런 데서는 보면 펄펄 뛸 일이에요. 안 맞는데 큰 수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dlnx는 x분의 dx이다. 요거. 물론 제가 지금은 요거 하나만 확실히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제 써먹을 때마다 다시 강조를 해드릴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이거 알면은 얼마나 편안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집중적으로 좀 강조를 해드릴 거예요. 얼핏 말씀드리자, 반복은 반복될수록 좋으니까. 예를 들어보시죠. LNI가 얼마인지 저 몰라요. 저 모르는데 100, 50, 60, 10 각각의 값이 그래요. 이게 플러스 1, 이게 플러스 1, 이게 플러스 1이면 얘는 얼마큼 증가하지? 당연히 플러스 1이죠. 여기 각각 다 델타 붙여도 돼. 그지? 각각을 다 델타를 붙여도 전혀 지장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따라서 실제로 나중에 이제 우리 할 거예요. 여기다 표현은 이렇게 할 거거든. 여기다가 전미분하면은 이게 어차피 상수예요. 상수니까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여도 오케이. 이 작업이 얼마나 많은 공식에 비약적으로 활용이 될지는 뭐 지금 뭐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거시경제학이 이거 가지고 막 푸는 거 있어요. 이거 가지고 뭐 예를 들어 노동이 10% 증가할 때 생산량은 몇 프로 증가합니까? 이런 문제 나와요. 근데 공식 뭐 볼 것도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만 할 줄 알면은 식 보자마자 눈에 보이거든. 10% 증가했다고 베타가 0.3이래요. 그럼 얘는 3% 증가했겠지 뭐. 근데 원래 그게 안 맞거든.
안 맞는데 막 쓴다고 경제학에서는.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ln의 미분은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 저랑 같이 공부했으니까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쉬워지는 부분이 많아져요. 아시겠죠? 비약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늘어요. 따라서 ln 미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확실히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좀 체계적으로 조금 머릿속에서 자리가 잡히면 좋겠는데, 물론 진짜로 미분을 하면서 진행해 봐야지 뭐 조금 헷갈려 보기도 하고, 실제로 조금 더 원만하구나, 쉽구나라고 판단하면서 공부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리하죠. 가계, 기업, 정부도 그래요. 정부도 엄청 미분합니다. 뭐 미분하냐면은 이 조세 주면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사회효생이 좋아지는 건가? 그거 엄청 미분해요. 근데 실제로 현실 경제에서는 안 하겠지만 경제학의 세계에서는 미분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미분에 얽매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미분들에 대해서 한번 쭉 점검을 해보셨고요. 자, 미분과 관련된 기초 이론에서 제가 아직 하나 덜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거는 나왔을 때 합시다. 나왔을 때. 실제로 미분을 언제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거야. 우리는 문제풀이가 이제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서 어떤 상황에서 미분을 해야 되는지는 미리 말씀드려봐야 조금 또 와닿지 않을 테니 필요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